예,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법원 행정처장 출신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상식밖의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당초 12월 중순으로 예상됐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새벽이죠. 0시 38분쯤 이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기각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명이기 때문에 각각 다룰 수도 있으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기각 사유는? 예, 그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 어제 오늘 새벽 12시 38분에 기각이 됐는데요. 그 표현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결론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범죄 행위의 소명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에 관해서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상급자는 기각이 된다는 것이 좀 납득할 수 어렵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서로가 연결돼서 구속까지 뭐 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이 공모관계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상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모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안 된 것인데 네. 만약에 공모 혐의가 있었다고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임종원 전 차장의 그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속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공모 관계의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또 별도로 이분들이 구속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점이 되는데 이제 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미 증거를 상당히 확보를 한 상태이고 또 이제 굉장히 수사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법원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임 전 차장 혼자 한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뭐 보여진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일단 두 분 다 두 대법관 다 그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도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전직 대법관 세 차례 정도 이제 검찰 소환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응했는데 실질심사도 그랬고요.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또 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를 했단 말이죠. 자, 혐의 사실 부인한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자꾸 부인하면 글쎄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전직 대법관이라는 어떤 특별한 직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런 혐의 부인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영장 이제 발부에 있어서 판단을 하면 있어서 이게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예.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소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전체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이게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이번에 영장 심사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노모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 보통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많이들 하는 표현인지 이런 뭐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나요? 어떻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임신 중에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전략적으로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대법관이라는 굉장히 좀 높은 직위에 있던 분께서 이렇게 그 판단하는 판사는 그 본인에 비하면 굉장히 하급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변호인도 그리고 또 당사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일각에서 우려됐던 그런 건 꼬리 자르기 그렇잖아요.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이게 다시 이제 일 것으로 보여요. 법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원에서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로 원리 원칙대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속 사유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것이고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혐의가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것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법원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 두 전 대법관이 뭐 무혐의가 나왔다든지 무죄가 그렇죠. 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결국엔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나 보다 정도로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할 것이어서 예. 뭐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제 일단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불구속 상태에서 일단은 재판을 받게 예. 되고 이게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어떤 게 좀 차이가 없는데 있습니까? 이게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변호인이 찾아가서 접견을 하고 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찾아야만 나오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또 변호인도 그 사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만큼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재판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구속이 되면 예. 이 굉장히 좀 생활이 평소 생활과는 다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정신력을 쏟아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 자체가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재청구를 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예. 이미 기각이 한 번 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된다면은 또다시 기각이 날 것이고 기각이 난다고 하면 수사의 맥이 끊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기각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뭔가 보완적인 수사를 해서 추가 부분이 나온다면은 청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재판부 배정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제 구속 상황하고 똑같이 재판부 배정을 합니까? 혹시나 임종원 처장이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부와 같이 같은 동일한 재판부가 맡게 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판부 자체는 뭐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이것과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번에 이제 임종숙 전 차장의 경우에는 제 36개 형사부에서 이제 사건을 배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작위로 지금 배당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5, 36 그리고 34형사부를 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예. 그 형사부들 중에 한 군데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또 이제 이 재판부들에서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을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형사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2명의 판사가 이제 전혀 법원 행정처 경력이랄지 대법관 두 사람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을 좀 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관련이 동일하게. 없는 사람으로 해야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부두 또 이제 배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리고 검찰이 다시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재판 도중에 범죄 사실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면 그땐 다시 법정 구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속이라는 것은 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제 나타나는 뭐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외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이제 많은 법조인들 또 변호사 또 어떻게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상 바뀌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법원의 좀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법조계. 다양한 입장이 있었는데 예, 예. 일단은 이 담당 재판부가 한쪽은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던 곳이고 또 한쪽은 이
두 전 대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더 좀 혐의 사실이랄까 이게 좀 중하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심사 자체도 영장 심사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5시간 40분 정도 심사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고용환 전 대법관의 경우는 3시간 40분 정도를 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도 더 많고 이러면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혐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 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 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변호사 분들은 워낙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둘 다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둘 다 인용이 될 것이다. 법원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도 정말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초읽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다소 좀 주춤해지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사건 자체가 두 전 대법관 당사자의 사건이기도 한데 양승태 전 대법관의 공범이기도 한 사람들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공범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답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 보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수사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늦춰지고 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마음을 두 사람이 구속된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관계 연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 조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최근에 김앤장 압수수색하면서 뭐 자료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뭐 접촉한 정황 이런 것들 이제 개별적인 범죄 사실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렇다면 좀 독립적으로 또 수사가 또 필요한 부분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가능하면은 한 번에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예.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뭐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관련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이제 소환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지 뭐 일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먼저 부르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환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도 사실 소환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속영장을 본인도 수사 중에 뭐 이제 발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마음이 많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준비는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장이 이제 두 사람 다 기각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특별재판부 설치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관련 판사들의 탄핵 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